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작하면 보시면은 ESS K 배터리 구원 투수 될까? 공존한 명과 암이라는 헤드라인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1월 4일 일요일 오전 7시 아침에 지금 새로 나온 보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녹화 때문에 자리에 앉은 게 지금 주말 일요일 오후 정도 시간에 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말에 영상 찍는다고 칭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요 보도 내용은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이면은 또 우리 본격적으로 1월 2주차를 개장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6년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은 사실상 지났는데 지난 1월 2일 같은 경우는 우리 12월의 주봉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26년이 시작되는 거래일이 또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고 뭐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보도 내용이어서 오늘 요거 보도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차트로도 뭐 줄그어가면서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 가격적인 이야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좀 사업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만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ESS K 배터리 구원투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12월이 유독 추웠다. 우리 국내 배터리 시장. 우리 이제 공포의 12월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죠. 우리 2차전지 섹터에 악재가 진짜 많았고 뭐 몇 가지들이 이렇게 좀 요약이 좀 되어 있지만 뭐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 이제 12월 17일부터쯤이었죠. 포드랑 계약 해지한 게 한 9조 정도 그리고 이제 FBPS 프로이젠베르크 얘네랑 해지한 게 뭐 또 한 4조 정도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뭐 한 13조 원 정도의 공급 계약 해지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이 포드 FBPS에 대한 계약을 연쇄적으로 해지했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거 보시면 아는데 충남 서산에 있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 증설을 또 연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12월 31일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의 12월 뭐 유난히 추웠다 하는 얘기가 뭐 얘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이어서 우리 LNF 우리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이제 공급 계약건에 대한 정정 공시가 한번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언급을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지만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위쪽 같은 경우도 GM이랑 계약 종료를 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달을 마감하면서 나왔던 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의 악재가 뭐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본다 하더라도 뭐 정말 많은 상황이었고 뭐 추가적으로 SKC 얘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동박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사업도 하고 이거저거를 또 많이 하는데 얘네가 양극재 사업하겠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대요. 그거 얘기도 12월 31일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죠. 뭐 우리 LG 엔솔뿐만 아니고 SK온도 요거 연기한다고 하고 얘네도 뭐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사업 안 한다고 하고 포스코 퓨처엠 GM이랑 계약 해지하고 이제 뭐 수치 바꾸고 LNF도 테슬라랑 뭐 요거 해서 요거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제가 다시 언급 드리면서 영상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이제 이번 1월 있죠. 이번 1월이 비관의 정점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악재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악재의 모든 공통점이 EV 전기차 시장의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막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EV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EV 악재가 마구 나와도 막 이렇게 빠지던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빠져요. 막 악재가 나와서 막 빠지다가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EV에 대한 악재가 둔감해져요. 그렇게 되면 ESS로 반등할까 이런 얘기를 지난 1월 2일에도 해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ESS가 K 배터리의 구원 투수가 될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악재 때문에 주구장창 악재로 지난 12월을 이런 식으로 빼놨었는데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끌어올렸을 때는 또 ESS 호재 때문에 또 끌어올렸었거든요. 뭐 그때 뭐 이제 실적 얘기도 있었고 리튬 얘기도 있었고 뭐가 많았지만 어쨌든 ESS 수요가 늘어가는 것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관련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뭔가 상황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전기차 악재는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ESS 호재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수급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로 돌아와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LG 엔솔부터 시작된 악재였죠. 그게 지난 이제 12월 17일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때부터 많이 빠졌지만 12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일, 18일, 19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연기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손절을 엄청 많이 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LNF 공시를 하나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온 공시인데 연기금이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지난 12월 8일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연금공단 연기금이죠. 지난 12월 8일입니다. 지난 12월 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수에 대한 비율이 늘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장내 매수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렸다. 요런 얘기인데 이제 공시만 지금 나왔을 뿐이지 지난 12월 8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8일 보시게 되면 그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기금이 들어왔었던 그 시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12월 8일 기준으로 연기금 밑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그 기준이 보시면 쭉 내려갔을 때 그게 여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엄청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쭉쭉쭉 봤을 때 12월, 11월 그 전 보시면 연기금 지금 온통 빨간불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연기금.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초입 구간까지 연기금이 계속해서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이 구간 내내. 그러다가 이때부터 쭉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실제로 손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손절하는 거 가지고도 의미부여를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수급 자체가 뭐 또 반도체 얘기 지금 또 한창 좋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지금 뭐 옮겨가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매물을 받아 먹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이제 EV에 대한 악재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ESS 수요는 다시 한번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당장 내일부터는 물론 좋지. 근데 바로 당장 내일부터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뒤편에서 또 한 마디 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에 대한 주체가 누구느냐 그것까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가 많았던 건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1월 2일까지 조회를 한 게 지금 JP모건의 수급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 17일부터 해가지고 LG엔솔의 악재가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발생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 내내 지금 JP모건 소울이 지금 쭉 끌어 담은 수량만 40만 주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12월 초입 구간 이때쯤이었죠. 한 12만 원대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JP모건이 LNF의 자사주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 구간에서 막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쭉 하고 빠졌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 창구에서도 물을 계속 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JP모건을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매수세가 엄청 점점 더 거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는 느끼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LNF 보유자분들한테 제가 영상으로서 굳이 주말에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악재가 많은 거를 제가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다 설명드렸죠. SK온 얘기도 했고 SKC 얘기도 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포스코프침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국내 배터리 3사의 LFP 이 생산 전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종지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1월 3일이죠. 요것도 지금 주말에 나온 보도인데 SK온이 국내 LFP 시설 구축 20조 ESS 수주 경쟁 가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온도 사실상 지금 전기차 관련 악재는 받아들인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서 또 나와 있지만 SK온도 이제 최근 충남 사산 배터리 공장 증설 중에서 전기차용 3원계 배터리 이거를 이제 ESS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요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충남 사산 배터리 공장 요거 증설 취소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ESS 전용 LFP 생산 라인 전환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SK온이 ESS용 LFP 배터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LNF 양극재를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EV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그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뭐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12월 달에 정말 공포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오늘 주말에 나온 보도처럼 ESS에 대한 부각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점핑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기준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6, 7, 8, 9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뭐냐면 바로 요거거든요. CES 2016 1월 6, 7, 8, 9 방금 말씀드렸죠.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누가 뭐 한다더라, 뭐 로봇에서 뭐 나온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국토부 미국 수출지원 파견 CES 참관 지금 완전히 글로벌적으로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LNF가 당장 반등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장의 순환이 돕니다. 뭐 로봇 누가 좋다더라 해서 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재료가 소멸되면서 또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번 주를 기준으로 LNF 보유자분들께는 공지 드려야 될 사안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 12월 18일 기준으로 사면을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사면이 여러분들 로봇이잖아요, 로봇. 근데 12월 18일 기준으로 46,000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그게 여기거든요. 12월 18일이. 여기거든요, 여기. 12월 18일 기준으로 46,000원 말씀드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간에 이절을 한번 털어내기는 했었죠. 요것도 제가 뭐 계좌를 좀 까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겠지만, 뭐 12월 달에 매매를 했었던 거니까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요것도 보여드리게 되면, 사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12월, 저도 46,000원에 매수를 같이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000원 매수를 사면을 같이 했죠.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면 46,000원 미만에서 매수 12월 18일 날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저도 같이 했고, 12월 24일 날 59,800원. 그 위치가 12월 24일 한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좀 보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건데, 뭐 아무튼 이번에 요거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워낙에 반도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수급이 제주 반도체 이렇게 갔으면 뭐 얘네가 더 각오한 거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물량이 다른 데 또 들어가요. 그럼 걔네들이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받아가실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2월 23일이었는데 19,400원이었죠. 그거 여러분들 여기에요. 12월 23일. 그러니까 조금 미리 좀 들어가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분명히 비싸 보였거든요. 12월 23일. 뭔가 고개를 좀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뭔가 가격이 싸 보이진 않아. 뭔가 사고 싶지는 않아. 근데 12월 23일에 19,400원,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반에 개장하기 전에 19,400원 마감하기 전까지 2만원 돌파 안 하면 이거 반도체 또 수급 가져가니까 지금 매수 무조건 해놔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기준으로 2만원 돌파 결국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충분히 매수 가능했고, 그 뒤로 이런 식으로 잘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더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LNF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별도 공지라고 해가지고 LNF 보유자분들한테는 이런 공지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텔레그램 방이 아니잖아요. 뭐 소통방, 리딩방 이게 아니고 그냥 채널 구독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공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 12월 24일이 어느 한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뭐 주식을 뭐 팔아놔라 요런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낙폭량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양 수주권 관련해서 워낙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요런 언급도 좀 미리 좀 드렸었고,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채널 구독자가 이제 딱 6,000명이 돼가지고 아마 이번 달까지는 무료로 계속해서 좀 집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날 이제 매수를 못 하셨을 수 있잖아요. 12월 23일이 이때인데 이거 매수를 못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이제 12월 29일 날 이날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19,400원 그거 매수 못하신 분들은 22,500원 미만에서는 지금 여전히 괜찮다.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라 좀 들어가라. 겁낼 필요 전혀 없다. 12월 29일날 그게 여기 윗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무서울 수 있다 보니까 겁낼 필요 전혀 없다. 절대 비싼 위치 아니고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22,500원 말씀드린 위치도 보시는 것처럼 한 여기 이쯤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쪽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겁낼 필요 없는 시장이고, 할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특히나 또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일은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6, 7, 8, 9에 대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LNF에 대한 공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LNF를 매수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드려야 될 게 또 굉장히 많다. 이런 언급을 좀 일부러 주말 중에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좀 자리에 앉은 부분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정 댓글창에다가 적어놓은
링크 2개 중에 하나만 참여하셔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하셨던 분들은 이번 1월 달에 다시 해주시게 되면 집계를 좀 새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싸리 요걸로 하세요. 네이버 폼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중복 집계 없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요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아마 집계는 되실 겁니다. 네이버 폼 링크 같은 경우는 26년 1월로 업데이트 해놨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끝이고요. 네이버 폼이 귀찮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이제 보내주셔도 괜찮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모바일에서는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만 언급을 좀 드려보면서 영상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LNF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뭐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 혼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날도 LNF 좋은 주식입니다. LNF 너무 좋습니다. 악재가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제가 원망스러우시겠어요. 저도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같은 시기에 옆집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LNF의 매수 타점이 오게 되면 뭐 수익 낸 걸로 옆집에서 수익 낸 걸로 팔아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일부러 원활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이 좀 닿았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개장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사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영상 뒤편에서 부탁 한번 드려보지만 구독 버튼 아직 누르지 않으셨으면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